네, 특별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또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원섭섭한 마음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으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도 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조선일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유한양행인데요. 이 실적 플러스 신약 이벤트 너무 좋다, 비중 확대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이제 8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 전략 더 궁금하실 텐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약 발표가 나오면 좋게 나올 건데 한 번은 절반 매도를 나서고 그 뒤에 신약 이벤트가 올 때까지 홀딩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를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면 절반은 줄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두기는 너무 아쉬울 정도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제2의 알테오젠 기억해 주시면서 수익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금요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하루만 찾아뵙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도착을 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입니다. 김윤성님께서 남겨주셨고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146,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에 베팅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올랐는데 다음 주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 주면서 오늘 종가는 146,100원이지만 시간 외에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15만 1,600원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비중이 20%인 만큼 자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정말 좋은 종목,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정말 진짜 엄청난 상승을 많이 만들고 지금도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다라는 거는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요.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한 거래량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었고 오늘 뭐 좀 있으면 PC 지표가 발표가 나면서 아무래도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삼천당 제약이 월요일날 시세를 좀 다르게 보이긴 하겠지만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시간에서 3.7% 이상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4.5%에서 5%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시초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15만 원 라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아마 시세 흐름을 보일 텐데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전 고점 16만 7천 원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20%라는 건 상당히 좀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종목에선.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라인에서 비중 절반 정도는 매도 목표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16만 7천 원 고점을 정말 돌파해서 올라간다라면은 이에 따른 시세 상승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장 마감하고 장중에 있었던 이슈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일본 제약사 쪽에서 이 삼천당 제약의 비만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회사가 또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5위 안에 드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흐름으로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전 고점 16만 7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한 18만 원 선까지도 한번 목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절 라인은 제대로 좀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손절 라인은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시간의 강세가 제일 안 좋은 패턴이 있어요. 사실 상한가일 때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상한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좀 적지만 오늘 종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5만 1,600원. 14만 6,100원. 네. 오늘 종가. 근데 내일 만약에 5% 이상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오늘 종가를 깬다. 14만 6,100원을. 이거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밑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컷해 두시는 게 좋은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앞으로 크게 또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14만 6,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에 15만 1,600원까지 올라간 만큼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는데요. 한 16만 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16만 7천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16만 7천 원을 뚫는다면 18만 원까지도 큰 상승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저기 대한해운이고요. 네, 대한해운 매수가랑 매수가는 비중은요? 2,605원이고요. 네. 저기 10%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2,60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폭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한해운 제가 또 보니까 저기 오늘 이게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할지. 매도. 매도가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1,60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를 얼마만큼 봐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또 크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야,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화면을 좀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말씀하세요. 예.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돈을 참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 20%, 22% 정도 늘었었는데, 올해 1사분기만 24% 늘었는데요.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제가 보기에 제 계산으로는 금년에 한 1,000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폭발적으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보율도 지금 1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금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년보다 올해 현금 흐름이 한 더블 이상 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완전히 선수신 것 같아요. 선수.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원래 선뜻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참 잘 잡으셔갖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늘 보세요. 일봉 차트가 굉장히 강하게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원래 목표 가격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주가가 슈팅이 나와가지고 날아가면 참 좋은데 혹시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가격이 딱 오늘 양봉이 나왔던 좀 크게 놓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양봉이 나왔던 가격의 딱 절반보다 딱 그 밑에 달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급등이 나온 패턴에서 일봉을 차트의 몸뚱아리 차트에서 절반 이상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횡보를 하고 있다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윗꼬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날 월요일 날 갭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게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주가가 떨어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중간까지 2,700원이나 600원까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해서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가격을 좀 더 보시고요. 이게 갭을 메꾸고 2,985원을 메꾸고 내려온다면 말씀드린 대로 절반까지의 가격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전 고점이었던 1차 매도가를 한 3,100원 정도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갭상승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며칠 동안 더 보셔도 되는데 만약 월요일 날 주가가 갭 하락해서 메꿔버린다면 가격대가 2,700원대까지 이하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잘 지켜보시고요. 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갭상승해서 3,100원대를 돌파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일단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3,100원을 뚫는지 앞으로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하락이 나온다면 2,700원 선을 뚫고 하락을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해운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봤고요.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광무 5,75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4,495원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먼저 김태환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가 좋은 건 아닙니다. 5,700원대면 다소 높은 단가라고 볼 수 있는데 광무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아셔야 되겠죠. 왜 그렇게 상승을 했고 지금 또 이러한 시대가 그려지고 있는 거는 저는 이피캠텍이라는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광무에서 지분율을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이피캠텍이 정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IPO가 흥행에 만약에 돌입을 해서 잘 진행이 된다라면 그에 따른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에 상승을 했던 거는 그러한 기대감이 먼저 1차적으로 올라왔던 거고 정말 이게 진행이 지금 완전히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 결과물이 나온 거는 끝난 재료가 돼요. 하지만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정말 흥행을 해서 자금이 많이 모인다라면 당연히 광무 역시 한 번 더 이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00원은 다소 높은 단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피캠텍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6,000원 이상도 한번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이 한번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엔캠과도 좀 관계가 또 좀 있죠. 광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장도 재정비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둔 상태고 그 다음에 유럽에 정말 라인을 증설해서 그러니까 판매 라인을 증설,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호재도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6,000원 이상 다시 한번 호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추세가 만약에 여기에서 4,000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면 지금부터 한 10%가 조금 더 내려가는 가격이죠. 그렇지만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우하향으로 완전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으니까 4,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진짜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무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종가가 4,495원이고 5,758원에 매수하셨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줄 수 있다면 6,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한다면 4,000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손절 라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투자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주리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드위즈 54,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49,800원이에요. 좀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조선일 매니저님? 네. 시청자님, 이게 시청하신 분 그리드위즈 포트를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 가격대 위로 이때 뭐 아시겠습니다만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잠깐만요.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이 매물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6월 14일 날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리드위즈 갖고 계신 분은 아까 이제 햇살님도 뭐 한국 타이어를 먼저 사야 되냐, 현대차를 먼저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번 장 대장주를 좀 교체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바닥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올라가더라도 매물대 맞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에서 손절하시고요. 빨리 그냥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번 장 대장주로 교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드위즈 포트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손절을 해보고 대장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쪽으로 갈아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린 리소스요. 네, 그린 리소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614원 네. 15%요. 그린 리소스 29,614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오늘 종가가 22,750원으로 조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궁금한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린 리소스 과연 29,614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혹은 그걸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린리소스 사실 이게 상장 당시 엄청나죠. 따따상을 기록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제 기억으로는 2분 전에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뭐 이전 이야기지만 그런 이력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을 좀 끼 있게 보긴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주가가 반도체 장세일 때도 사실 못 갔어요. 그랬던 건 전체적으로 회사를 좀 보면 기술력이 그렇게 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주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상증자가 낀 종목은 저는 무조건 거르는 편인데 유상증자는 아니었어요. CBBW 발행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부분 역시 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반도체 증설 공장 라인을 증설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회사가 자금 여력이 없고 불안한 요소를 좀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걱정스럽겠지만 사실 이 29,000원 라인이 정말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린 리소스를 한번 보시면 최근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좋은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소식이죠. 전환사채.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물에 있어서 정말 압박이 될 수 있고 회사가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추세 흐름은 단기 반등의 흐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6,000원 정도까지는 다음 주랑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때 좀 물량을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게 왜냐하면 목표가를 26,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기에는 다소 조금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물량을 26,000원 이상에는 줄이시는 거는 꼭 생각하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전 저점 최근 6월 25일 저점인 22,050원 이탈 시에는 정말 무조건 이 종목은 일단은 나와주시는 편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하향을 잡은 주가는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악재가 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 리소스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29,614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22,750원입니다. 일단 매수 단가가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며칠 전에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추세는 단기 반등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26,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6,000원 선까지 상승을 한다면 절반 정도 덜어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또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는 22,050원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지 꼭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KR 시스템이요. 네, KNR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0원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2만 원이거든요. 아, 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물타기를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KNR 시스템 32,000원에 원래는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늘려보면서 2만 원까지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 비중은 그럼 한 20% 맞을까요? 네네. 네, 비중은 20%, 오늘 종가가 1,600원입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서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야, 시청자님. 네. 야, 이거 참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참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안 좋은 추억이 한 번 있어요. 왜냐면 제 경험담이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이딩 하다가 큰 고초를 겪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시청자님도 현대로템 잘 아시죠? 현대로템. 네네. 현대로템이 2013년도 상장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데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상장하는 날 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물을 계속 탔거든요. 그게 얼마 걸리냐면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차트 지금 보고 계시면은
네, 그때 상장을 38,000원, 4만 원대 해가지고요. 이 가격이 3년 동안 10,000원대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물타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만 오늘 종가를 매수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현재 가만히 시청자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돈이 굉장히 시장에 많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 넘쳐날 때는요. 이런 종목들이 탄력 있게 슈팅이 나오거나 탄력 있게 나와가지고 반등 타임이 나와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 고생을 하고 이게 본전 찾는데 한 6년인가 걸렸거든요. 6년인가 걸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가 가격을 여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라 생각하시고요. 안타깝지만 얼른 좀 현금화해서 요거를 지금 가고 있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차나 SK 하이닉스로 갈아타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아마 이게 쉽게 이게 행동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이 금방 나오겠지 싶은데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현대로템 가지고 6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네. 6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말에 네. 월요일 날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KNR 시스템 지금 32,000원에 원래 초반에는 매수를 하셨었는데 2만 원까지 비중을 늘리면서 좀 낮춰봤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600원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조선일 매니저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금화를 하시고 대장주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현대차 혹은 SK 하이닉스로 갈아타 보시고 거기서 또 큰 수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 상담이 왔는데요. 풀무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14,500원, 풀무원을 매수하셨고 14,5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5,900원으로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된다면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너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K푸드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슈가 돼서 올라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해외 법인이 있어요. 미국 해외 법인 흑자 전환 소식 기대감인데 주가에서는 가장 점수를 높게 줍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 아웃퍼폼을 정말 높게 줘서 주가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그에 따른 호재를 한번 기대해 보기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풀무원에서 만드는 저는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농심이랑 이쪽이랑 좀 다르게 튀기지 않은 라면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외에서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라면 풀무원의 주가는 최근 고점인 18,410원은 충분히 넘어서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이 밑에 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최근에 그 우상향의 흐름을 지속해서 좀 유지한다라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전 어떻게 보면 21년 고점이 이쪽 25,000원 라인인데 저는 이번에 한번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주가는 목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우상향의 시세가 충분히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대 최고 거래량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거래도 높다라는 거는 어쨌든 신규 매수세 유입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목표가는 한 2만 원 이상 제시해드리면서 정말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풀무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해외 법인에서 흑자 전환된 부분 굉장히 크게 주가 흐름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목표가 2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요. 큰 수익 챙겨가 보시면서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주 반도체요. 네, 제주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2,100원에 15%예요.
네. 제주반도체 2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종가 18,760원인데 혹시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이게 지금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그 박스권에 있다가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쭉 지금 며칠간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하단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연 그러면 네네. 어디까지 내려갔을지 손절 라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상승 모멘텀은 있는지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인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이게 네. 원래 이제 3,000원대부터 제주반도체가 38,000원까지 10배를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사셨어요? 이제 그 애플의 그게 이제 AI, 온디바이스 A가 탑재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샀는데 네. 그게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네. 이제 이슈는 있었는데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됐는데 네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함부로 막 덤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지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이 안 네. 되면은 그게 점핑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너무 안타깝게도 2만 원대를 뚫으면 안 되는데 뚫고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지지선이 지금 현재 올라왔던 가격대에서 딱 여기가 지금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가 17,000원인데요. 17,000원을 깨면 안 됩니다. 17,000원을 더 깨면 이게 하염없이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17,000원대를 딱 선을 긋고 이거 떼고 내려오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지를 해주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 17,000원을 이거를 지지를 못하면 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기에는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거 지지를 못하면은 상당 기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7,000원 손절 라인 이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매니저님 제주반도체 앞으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적나요? 원래 이제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게 얘기만 나오고 아직 실행이 안 옮겨져가지고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도 그게 이제 이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했지만 그게 저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면은 탄력 있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 17,000원 이 손절 라인을 꼭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51만 원이고, 네. 10%예요.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지금 32만 6,5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정말 힘든 구간을 좀 겪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좀 모든 가치가 좀 끌어올려서 올라갔던 그 가격 사실 조금 거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 무너지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힘든 구간을 이제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비중도 10% 정도시라면 충분히 저는 10% 정도는 더 모아야 되는 구간이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이전 저점을 완벽하게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32만 원 라인을 정말 유지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 호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장이 중단되는 악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생산 라인을 다른 쪽으로 가서 더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주가 수준은 그래도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만 원 라인에서 비중 10% 정도 저는 오히려 더 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32만 6,500원으로 하락이 굉장히 깊은 만큼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32만 원을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비중을 10%가량 더 늘려봐도 좋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PCE 발표가 됐습니다. 5월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2.6%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면서 이전 0.2%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치가 나온 만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두 분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많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을지 이유한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는 주간 경제 주요 일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 국내외 경제 일정 차근차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국의 6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는데요. 지난달 한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를 달성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6월 지표 살펴보시죠. 이어서 지난달 한국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부문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6월 무역 수지와 제조업 PMI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민간 지표가 17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냈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지난달 48.7을 기록해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는데요. 월요일에 살펴보시죠. 화요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연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구인 규모가 4월 들어 감소세를 이어가며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5월 발표와 함께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두 달째 2%대를 기록 중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6월도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의사록 자세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에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 추당 정보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5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4로 전월 52.5에서 1.5포인트 올랐는데요. 6월 지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독립기념일로 미장 하루 쉬어갑니다. 영국에선 조기 총선이 열립니다. 노동당의 우세에 14년 만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편 다음 달 4일 조기 총선을 앞둔 영국 정계가 선거 도박 스캔들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강한 고용 증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6월 고용지표는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매출액 7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8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요일에 실적 열어보시죠. 지금까지 다음 주 경제 일정과 주요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FOMC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어떤 전략 취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인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가 보면 그 전략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조선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침에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이제 트레이딩할 수 있게 그 실시간으로 정보와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고요. 매주 저희가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또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장 마감하고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인사이트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태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김태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에서 아무래도 뉴스, 전체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종목 정말 압축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저는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단가를 가져야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술은 여러분 30%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에서. 정말 우선하는 건 이 심리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사고 크게 밀리지 않고 차분한 상승을 올라갈 때, 그럴 때 정말 좋은 심리가 작용돼서 주가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 주식에 대한 정말 신선함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다라면 정말 재미있는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유튜브에서도 공개 방송을 오후 5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 그런 멘트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인사이트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에 김태환 매니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시면서 큰 수익률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